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5월 23일 이더리움 현물 ETF 아마도 승인이 될 것 같습니다. 이더리움에 관한 영상 이거 한 편으로 좀 싹 좀 정리가 되실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한번 제작을 해봤습니다. 제가 어제 날짜로 뭐 여러 가지 기사들 한번 보여드렸었거든요. 이더리움 현물 ETF 이제 뭐 5월 23일이 바네크라고 하는 곳의 최종 데드라인이었기 때문에 뭔가 말이 나오지 않을까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뭐가 좀 나왔었죠. 올해가 아니라 어떤 사람은 내년에, 그러니까 올해는 다 거절될 것이다. 사실 이게 주류 의견이었습니다. 불과 어제까지만 해도요. 자, 분석에서 이제 이더리움 미결제 약정이 급증하고 있다. 이제 큰 변동성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말은 위로 올라갈지 아래로 내려갈지 모르지만 가격이 크게 출렁출렁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한마디로 도박판에 판돈 들고 들어온 사람이 많아졌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굳이 베팅을 한번 해보자면 위쪽이 아닐까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이걸로 미래를 우리가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작년부터 올해 초였나요? 저스틴 선이 이더리움을 엄청나게 거의 조 단위로 샀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었죠. 이거 냄새 난다. 특히 작년 말부터요. 지금 집중 매집 뭘 샀습니까? 이더리움 샀습니다. 하나로 따지면요. 우리 돈으로 무려 3조 2천억 원이 넘는 돈을 지금 이더리움을 사서 들고 있습니다. 이거 작년부터 산 겁니다. 제가 이제 그때 했던 생각은 저스틴 선은요, 그냥 우리 그 일반 레벨에 있는 사람은 사실 아닙니다. 이 친구 이거 알고 있겠네. 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고, 이거 수상하다. 이더리움 ETF 냄새 맡았구나. 이런 얘기를 한번 드렸었던 적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프로메티움 좀 이상한 거래소 하나 있지 않습니까? 여기 SEC에서 계속 막 그냥 다른 데는 다 기소당하고 뭐 순환을 겪고 있는데 여기는 바로 막 프리 패스를 줬었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6월 첫째 주 이더리움 커스터디 서비스 출시할 것이다. 이거 뭐 ETF도 없는데 이 밑에 보십시오. 기존 규제 환경에서는 이더리움 커스터디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하다는 주장이 많이 사라졌다. 뭐가 사라졌습니까? 사라진 거 없거든요. 근데 뭔가 단언을 하네요. 뒤에 누구라도 있을까요? 자, 증권법에 따라서 이더리움 커스터디 이제 안전하게 보관하는 거거든요. 그것이 이번이 처음이랍니다. 그거 자기가 맡을 거랍니다. 그리고 분기 내에 시작될 것이다. 여기 잘 보십시오. 프로메티움 수탁 서비스 이용하는 곳이 누구냐? 기관이다. 자산운용사, 이 블락락 피델리티 다 들어갑니다. 엣지 펀드, 은행, JP모건도 들어가겠죠. 투자자문사 등 기관 고객을 대상으로 이거는 뒷배가 있지 않는 한 정말 이건 불가능한 얘기거든요. 자, 어찌됐건 제 직감은 이거 뭔가 있는데 이거 5월 23일 전에 이거 이더리움 ETF 이거 될 것 같은데 했지만 SEC나 언론이나 월가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이더리움 증권인 거 몰라? 재단, 뭐 컨센시스, 유니스와 뭐 거래소 정말 기소장을 남발했지 않습니까? 뭐 웰스 노티스라고 했었지만 사실상 기소를 염두에 둔 거거든요. 저는 이것을 좀 돌려서 말씀을 계속 드렸었죠. 퍼드다. 전형적인 퍼드고 이거 ETF 다가올수록 이것도 제가 작년부터 말씀을 드렸던 걸로 기억합니다. 점점점 퍼드는 많아질 것이다. 그럼에도 제가 미래를 어떻게 압니까? 미래 예측은 되도록 자제를 그래서 했었습니다. 근데 뭐 계속 이더리움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뭐 변동성이 커질 것이다. 트레저는 그 하드웨어 그 코인 지갑이거든요. 여기에 스테이킹 옵션을 추가한다. 지금 고래들이 이더리움 뭐 엄청나 4천억, 5천억 뭐 샀다. 뭐 SEC는 스테이킹한 이더리움은 증권으로 간주할 것이다. 뭐 어쩌고 저쩌고. 저는 이걸 뭐라고 보냐면요. 이게 전형적인 군불대기입니다. 뭐냐면요. 그러니까 대중들의 시선을 소몰이 하듯이 우르르르 몰았다가 이더리움 쓰레기야. 이거 하면 너희들 재미없어. 우르르 했다가 지금 갑자기 뭡니까?
이더리움 얘기로 도면이 언론이 도배가 되고 있죠. 이거 이제 지금은 뭐 이거 별거 없어. ETF 안 될 거야. 그냥 제가 예를 들어서 이더리움 뭐 쓰레기야. 알트코인은 다 죽었어. 여기에서 나중에 말이 어떻게 바뀔까요? 예를 든 겁니다. 이더리움 뭐 혁신적인 플랫폼이다. 자산 토큰화 최강 플랫폼이다. 기술이다. 말 바꾸기 나오지 않을까요? 5월 20일자로 SEC가 이거 제가 이거 말씀 한번 드렸는데 네이트 제라시라고 하는 친구는요. 제가 보니까 인사이트가 상당합니다. 이 얘기를 전 처음 들었을 때 솔직히 생각도 안 해봤던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ETF 출시를 하려면요. 서류를 두 개를 SEC가 승인해줘야 됩니다. 첫 번째가 19B-4고요. 두 번째가 S-1입니다. 근데 19B-4를 승인을 하더라도 참여가 부족하다고 느껴지면 S-1 두 번째 서류를 느리게 처리할 수도 있다. 전 이 생각을 해본 적은 없었는데 이것을 이제 언급했다는 자체가 저는 새로웠었고요. 느낌 좀 이상하다. 이런 얘기가 왜 나오지? 19B-4를 승인을 한다? 이거 한다는 거는 ETF 승인한다는 얘기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이미 보셨죠? 블룸버그 애널리스트들, 뭐 에릭 발추나스, 저기 한 명 또 뭐 세이파트라고 있잖아요. 얘네들이 갑자기 말을 바꿨습니다. 근데 여기 잘 보십시오. 오늘 SEC가 이 문제에 180도 입장을 선회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리고 지금 에릭 발추나스 또 한마디 합니다. 이게 25%였는데 이 한마디를 듣고 이제 75%다. 솔직히요. 이거 75% 아닙니다. 이 사람 사실상 거의 한 90% 이상으로 지금 전망을 수정한 겁니다. 동료 제임스 세이파트 역시도 SEC가 입장을 선회할 수 있다는 소식은 누구로부터 여러 곳에서 이미 들었다. 이 얘기는요. 사실상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이거 그냥 된다는 거예요. 예전에 비트코인 그 1월 10일에 되냐 안 되냐 이 친구들이 한 80%라고 했었나요? 그때 저는 90%라고 했었나요? 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이거 되겠구나 했는데요. 갑자기 이거 말 바꾼 겁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일까요? 이 본질을 제가 이번 시간에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뭐 에릭 발추나스가 이제는 날짜까지 얘기합니다. 수요일 날 ETF 될 것 같아. 19B-4 그러니까 이거를 먼저 승인을 하고 S-1은요. 이제 ETF를 거래소에 이제 상장을 실제 시켜야 되니까 이 두 가지가 사실은 뭐 둘 다 필요한 절차예요. 근데 일단 먼저 19B-4를 승인을 먼저 하는 겁니다. 이거를 화요일이 며칠입니까? 오늘 지금 5월 21일이죠. 미국 시간 화요일 오전 10시까지 제출하세요. SEC가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의견을 수렴한 결과 이더리움 현물 ETF는 화요일 5월 21일이 아니라 이거 미국 시간입니다. 5월 22일 수요일에 승인받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사실상 이거는 수요일에 된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가 이 애널리스트들 뭐 20 몇 년을 했던 친구들이기 때문에 이런 그 소위 말하는 생리에 빠삭하거든요. 얘는 날짜까지 나옵니다. 사실상 이거 90% 이상 이거 된다는 얘기고요. 그러니까 5월 22일 수요일 미국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로 치면요. 5월 22일 수요일 좀 밤 아주 늦거나 아니면 날짜가 넘어가서 5월 23일 목요일 오전에 이더리움 ETF 승인이 이거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뭐 막 여러 가지 썰들이 나오니 이더리움 안 그래도 미결제 약정 선물 액정이 140억 달러를 돌파합니다. 이건 역대 최대고요. 쉽게 말씀드렸죠. 도박판에 이더리움 가격 상승에 베팅하는 사람이 좀 많아졌겠죠. 근데 선물이나 이 옵션은요. 제가 이제 비유를 할 겁니다. 하이에나들이 피냄새를 맡고 그냥 한탕 버리는 거죠. 큰 돈을 벌기 위해서 약점을 집요하게 파헤치는 게 바로 선물 옵션 하이에나겠죠. 근데 그 하이에나들이 뭘 했다? 피냄새를 맡은 겁니다. 제가 지금 뭐 여러 가지 사건을 말씀을 드렸는데 핵심, 뿌리, 본질이 가장 중요하겠죠. 이게 뭔지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블랙락의 레리 프랭크 CEO 이 사람이요. 사실 그 섀도우 그 스테이트 그림자 정부라고 불리는 사람입니다. 웬만한 국가들보다
힘이 더 세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죠. 2017년 10월달 비트코인을 돈 세탁의 핵심 지표라고 못 박습니다. 2021년 4월 사실 여러 번 더 이런 발언을 했었고요. CNBC 인터뷰 뭐 여러 가지에 나와서요. 비트코인에 대해서 집요하게 묻습니다. 그때 라리 핑크가 했던 거 그 대답 전 지금도 선명하게 기억합니다. 기관 투자자들은 비트코인 자꾸 그런 거 나한테 물어보지 마. 기관들 관심 1도 없다니까. 전혀 없어. 이 얘기를 21년, 22년까지 했습니다. 자, 그리고 23년 6월 달에 비트코인 현물 ETF를 신청했죠. 바로 그 다음에 이제 인터뷰, 뭐 여러 가지 언론상에 나와서 뭐라고 했냐. 비트코인은 디지털 금이자 글로벌 혁신적인 자산이다. 금 대비해서 이동도 자유롭고 쪼갤 수도 있고 이거는 뭐 엄청난 혁신적인 자산 아니야? 말을 바꿨죠. 언론에선 이걸 뭐라고 했습니까? 비트코인 회의론자였던 그가 어떻게 비트코인 지지자로 돌아섰을까? 자, 우리가 여기에 익숙하죠. 사실 이 언론의 프레임을 그대로 믿으면요. 그 이유가 있어요. 투자의 본질과 그 근저에 있는 속성을 잘 이해를 못하면 이 언론이 하는 말을 그대로 생각 없이 머릿속에 집어넣게 됩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자, 투자가요. 뭐 제로섬 게임이다. 플러스 섬 게임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제로섬 게임은 뭡니까? 합쳤는데 0이라는 거예요. 내가 돈을 벌려면, 내가 플러스가 되려면 반드시 너는 져야만 합니다. 플러스 마이너스를 하니까 제로가 됐다. 아니다. 플러스 썸이다. 플러스는 나도 돈을 벌 수 있고 너도 투자해서 돈을 벌 수 있다. 우리 구독자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투자가 제로썸일까요? 아니면 플러스썸일까요? 결론으로 바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제로섬입니다. 단기적이라 하면 저는 보통 그냥 5년 이하라고 말씀을 그냥 드리겠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어떨까요? 장기적으로는 투자도 플러스 썸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단기적으로 내가 이더리움 뭐 재단이 조사를 받았대. 이더리움 ETF 승인 안 될 것 같대. 내년에도 확신이 안 들 것 같은데 아 이거 그냥 이더리움 손절 치자 해서 500만 원에 산 것을 400만 원에 팔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럼 100만 원 손해 봤죠. 근데 기관들이 저가 매수 400만 원에 샀고요. 이제 이더리움이 500만 원까지 올랐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나는 100만 원을 잃었죠. 기관 투자자 내가 팔았던 걸 400만 원에 사서 지금 500만 원이 됐기 때문에 100만 원을 번 셈입니다. 단기적으로 본보다 투자는 제로섬 게임이 맞습니다. 단 장기적으로 보겠습니다. 5년 후, 10년 후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나도 이더리움을 500만 원에 샀고 기관도 이더리움 500만 원에 샀습니다. 근데 5년이 지났는데 이더리움이 5천만 원이 됐네요. 이거는 나도 돈을 지금 10배가 됐죠. 기관도 10배가 됐습니다. 이건 윈윈이죠. 이건 플러스 썸입니다. 이해되시죠? 문제가 뭘까요? 문제가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대부분의 일반인은 단기 관점으로만 투자를 접근한다라는 겁니다. 빨리 큰 돈을 벌어야 하는 거고요. 5년이라고 하는 것은 쳐다보기도 싫은 사실 시간 아닙니까? 바로 그냥 뭐 몇 개월, 뭐 가급적 1년 내에 승부를 보려고 하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됩니다. 자, 단기적으로 투자는 제로섬이다. 자, 기관이 돈을 벌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개인들은 손절해야죠. 그래야 뺏어올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기관들이 비트코인 ETF 승인된 지 이제 몇 달 되지도 않았고요. 지금 눈치 보고 있습니다. 어느 순간 폼오프로 들어올 거고요.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도 안 됐죠. 버드가 낭자했습니다. 기관들이 이더리움을 ETF가 아니면 사실상 사기는 매우 불편하고요. 사실상 어렵다. 근데 반면 개인들은 예전부터 우리 비트코인, 이더리움을 많이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전 세계 개인들이 굉장히 많이 보유를 하고 있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관들은 개인의 물량을 뺏어와야 됩니다. 근데 뺏어올 때 기관들 입장에서는 고가에 뺏어올 수가 있을까요? 쉽지 않을걸요.
반드시 헐값에 뺏어와야만 합니다. 여기에서 뭐가 나옵니까? 여기에서 FUD가 발생합니다. FUD, fear는 두려움, 불확실성, 의심, 이상한 뉴스를 자꾸 던지는 겁니다. 야, 유니스왑 너희 그거 기소장 받았대. 코인베이스 걔네 지금 소송하는데 매우 힘들던데. 야, 리플 걔네 가망 없어. 야, 크라켄 걔네 다 털렸대. 이제 끝났어. 이런 FUD에 일반적인 투자자라면 겁을 잔뜩 먹을 수밖에 없죠. 내가 투자하고 있는 코인인데 그 미등록 증권이라고 SEC 기소장에 나와 있다? 이거 상폐되겠네? FUD죠. 전형적인 FUD입니다. 제가 그래서 작년 말부터 이더리움 ETF 승인 전후로 해서 FUD 주의보 말씀을 뭐 여러 번 드렸던 바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어요. FUD가요. 과거에도 그랬고요. 현재 미래에 이게 효과가 있어요. 이거 또 속나? 또 속습니다. 왜냐하면 FUD도 근데 새로워요. 예전에 테더 FUD, 마운트 곡스 FUD 이거 10년 뭐 7년 전부터 써먹었던 거 아닙니까? FUD도 진화를 이렇게 막 여러 가지로 바꿔줘야 돼요. 어찌됐건 이게 FUD가 효과가 있기 때문에 영향력 있는 사람이 나와서 주요 언론 JP모건에서 비트코인 사기다. 블랙록 레리 핑크 회장이 기관들 수요 하나도 없던데 그거 나한테 묻지 좀 마. 자, 이런 것들에 우리가 속아 넘어가시면 안 되겠죠. 그 현상이 과거 10년 동안 비트코인에서 발생한 겁니다. 중국에서 채굴을 금지했대. 인도에서 세금 33% 매긴다는데 다 죽었다는데 그게 지금 어디로 옮겨오고 있다? 이더리움으로 넘어오는 거예요. 이거 이제 뭐 그 블룸버그의 어떤 애널리스트가 이더리움이 수개월간 비트코인의 상승률을 능가할 것을 전망했다. 이제 비트코인 대비한 이더리움의 가격, 제가 이거 중요하다고 계속 말씀드렸죠. 이번 사이클에서 가장 중요한 심리 지표가 될 것이다. 지난해 12월만 해도 비트코인 대비한 이더리움 가격이 극단적인 저평가 수준이었으나,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그 ETF 기대감 때문에 올랐는데 이더리움은 상대적으로 낮았죠. 최근에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 가능성이 커지면서 상승 강세 다이버전스를 형성했다. 오를 것 같다. 비트코인 대비해서 이더리움 가격 오를 것 같다.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향후 수개월간 이더리움이 비트코인 상승률을 계속 능가할 것이라고 예상한다. 이건 예상치기 때문에 우리가 맹신하면 안 되겠지만 저는 그럴 수 있다라고 개인적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이제 한 비트코인 반감기 한 3개월 후부터 이더리움이 다른 알트코인보다 오히려 더 치고 나갔다. 그러니까 이제 비트가 치고 나가면 그 다음 순서가 뭐였습니까? 이더리움. 그 다음 뭐 솔라나. 그 다음 뭐 도지코인. 시총 순으로 내려가면서 순환매가 일어났었지 않습니까?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도 시장 가치가 상대적으로 작지만 펀더멘털은 강한 솔라나와 니어가 이더리움보다 더 나은 성과를 낼 거라고 본다. 작년부터 사실 비트코인이 많이 올랐죠. 알트는 뭐 오르기는 했지만 비트만큼 주목을 받았습니까? 알트는 뭐 거의 뭐 취급을 못 받았죠. 뭐 쓰레기 취급 받았지 않습니까? 지금도 어느 정도는 그렇습니다. 여기에 한몫 한 대가 SEC 아닙니까? 월스트리트 아닙니까? 비트코인만 그렇게 선전을 하니 이더리움은 그렇게 퍼드를 날리니 이더리움은 증권이고 ETF는 올해는커녕 내년에도 절반도 안 될 것 같아 승인 안 될 것 같은데 갑자기 근데 SEC에서 이더리움 ETF 말을 뒤집었죠. 자, 이더리움 퍼드를 날리니 이더리움 가격이 재미가 없죠. 대중들이 가격이 재미가 없는데 관심이 있다? 전 그런 걸 본 적이 없습니다. 관심이 가격이 떨어졌는데 관심이 있다는 건요. 이 업계 돌아가는 상황을 빠삭하게 알고 있는 사람만 관심을 갖고 매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반면 앞으로 어떤 일이 그러면 발생할 수가 있을까요? 이더리움 현물 ETF 이거 승인 가능성 매우 높습니다. 자, 이게 되면 단기 급등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올 수 있죠. 이게 언제까지 갈 것이냐? 그건 뭐 저도 모릅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대중들의 관심을 받을 만큼, 왜냐하면 언론에서 이거 대서특필 하겠죠. 대중들이 코인 재미없고 지금 다 떠났잖아요. 이분들 다시 몰려올 수 있습니다. 퍼드는 뭡니까?
대중을 철저히 속이고 기만하는 거죠. 무엇을 위해서 속입니까? 코인 팔고 떠나. 그리고 기관 투자자들 ETF 말 바꿔서 승인시키고 그들에게 제공을 하는 지금 프로세스가 뒷단에서 진행이 되고 있다. 숙제를 안 한 투자자들은요. 그래서 성공을 감히 꿈도 꿀 수가 없습니다. 숙제를 해도 성공이 어렵거든요. 숙제를 안 했다? 쉽지 않습니다. 쉬운 게 없고요. 5월 21일자입니다. SEC가 스테이킹한 이더리움을 증권으로 간주할 수도 있겠다. 저는요, 이게 참 재밌는 논리거든요. 이거 잘 들어보십시오. 갤럭시 뭐 디지털인 것 같아요. 여기에서 어떤 애널리스트가 뭐라고 했냐. 이더리움 현물 ETF에 대한 SEC의 말 바꾸기가 사실이라면 SEC는 이더리움 자체는 증권이 아니지만 상품이지만 스테이킹된 이더리움은 증권에 해당한다는 결론에 도달할 것이다. 저는 이 말이 맞을 수 있다라고 봅니다. 이더리움은 증권이 아닌데 스테이킹, 이 이자 줬다며 이건 증권이지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이렇게 하면 SEC가 유지해왔던 입장의 일관성을 잃지도 않으면서 이더리움 현물 ETF는 그대로 승인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다. 이 경우에 SEC는 이더리움 현물 ETF의 자체 보유 스테이킹을 금지할 것이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처럼 ETF 사서 보유를 할 수 있지만 ETF를 이더리움 들고 있다고 해서 이자를 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는다. 얘기하는 겁니다. SEC가 코인베이스다, 크라켄이다, 바이낸스 기소했던 이유가 뭡니까? 미등록 증권 팔아 때문에 여기에 뭐 에이다, 뭐 솔라나 뭐 엄청 많이 들어갔었죠. 그리고 이자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이게 그 게리 겐슬러가 공식 석상에서 이렇게 기자들이 물어봅니다. 이더리움 증권이 맞습니까? 라고 했을 때 말을 안 해요. 그냥 뭐 이상한 소리, 헛소리 합니다. 동문서답을 해버리죠. 말을 아꼈죠. 이거는 다 의도적인 거겠죠. 근데 이더리움을 스테이킹했다? 이거는 증권이다. 지금 이 논리를 펼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SEC가 이더가 상품이라는 것을 어느 정도 지금 인정을 하고요. ETF를 승인할 것이다. 반면 이더에서 나오는 스테이킹된 그 이자들 이거는 증권이다. 정말 뭐 쉽지 않죠. SEC도 저는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 기사를 한번 다시 보시겠습니까? 디지털 자산 플랫폼 프로메티움 6월 첫째 주 이더리움 커스터디 서비스 출시할 것이다. 혹시 이거는 저의 개인적인 추측이고요. 이것을 기반으로 의사결정, 뭐 투자 결정하시면 큰일 날 수 있습니다. 자, 혹시 이더리움 ETF 저는 승인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단 스테이킹 제외. 실제로 신청사들이 스테이킹 기능을 신청서에서 다 뺀 거 기억나시죠? ETF는 승인해 놓고 시간을 일단 끌다가 이더리움 수탁과 수탁은 이제 보관하는 거죠. 그 다음 스테이킹에서 이자 주는 기능은 지금 누구한테 몰아줄 것 같냐? 저는 프로메티움한테 몰아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아까 보셨지 않습니까? 커스터디. 그러니까 이런 구조가 나오는 거죠. 예를 드는 겁니다. 블랙락은 이더리움 현물 ETF를 잘 팔아서 수수료를 챙겨갑니다. SEC는 승인했잖아요. 소송 위험이 사라졌죠. 예전에 그레이스케일한테 맞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소송 안 해도 되고 프로메티움 입장에서는 이더리움이 첫 번째 코인인 거 아시죠? 이거 다음에 뭡니까? 그 다음 솔라나요. 그 다음 POS들, 뭐 아발렌체도 있고 폴카닷도 있고 많잖아요. 얘네들을 다 지금 어디다 몰아줄 것 같냐면 전 프로메티움에 몰아줄 것 같습니다. 얘는 수탁 수수료, 스테이킹 수수료를 가져가겠죠. 그림이 너무 아름다운 거 아닙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순전한 개인적인 의견으로 미래 예측은 저도 불가능합니다. 절대 투자, 매수나 매도에 대한 조언이 아닌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이 되면요. 이더리움만 오를까요? 아닐 겁니다. 이더리움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시총의 알트코인들 같이 크게 반등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요, 그 알트코인들 그간 재미없었죠. 근데 알트가 오르면 크게 오릅니다. 많이 오를 수 있어요. 근데 이때 뭐 이게 일주일, 2주일 지나서
알트코인이 많이 오른다. 자, 이때 우리는요. 매수를 자제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때 사는 건 아니죠. 싸게 사서 비싸게 파셔야 되는데 왜 비쌀 때 지금 이성적으로는 다 이해합니다. 근데 올라가면요. 사람의 그 탐욕이 스물스물 올라옵니다. 가격 오르면 매수를 자제하시고요. 오히려 급전이 내가 좀 필요해. 나 이거 좀 돈 쓸 일이 생겼는데 그럴 때 조금 파셔도 될 것 같아요. 뭐 전체를 다 파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 블랙록 입장에서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VIP 고객들에게 비트코인도 뭐 완전 뭐 이렇게 고가가 아니고요. 그래도 나름 적절한 가격에 잘 팔았었죠. ETF 승인돼서 팔았고요. 자, VIP 고객이라 하면 전 세계 중앙은행들, 은행들, 자산운용사, 연금, 국부, 펀드, 어마어마한 기관들입니다. 자, 이 기관들에게 이더리움 고가에 팔고 싶겠습니까? 제가 아끼는 VIP 고객들, 이 고객들은 시세 차익을 노리는 거예요. 블랙락은 상관이 없습니다. 수수료기 때문에. 저 같으면 코인 가격 한번 망가진 시점에 ETF 판매할 것 같은데요.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S-1 서류는 조금 시간 끌기를 할 가능성, 뭐 증권성이 될 수도 있고 스테이킹을 넣냐 빼냐 가지고 문제 삼을 수도 있겠죠. 그건 잘 모르겠지만 시간을 끌면서 가격이 조금 무너진 시점에 이제 그 실제 거래소에 상장을 시켜서 이더리움 ETF를 판매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결론은요. 뭐 가격이 올해 연말에 지나놓고 보면 12월이 되면 비트 이더를 포함한 주요 코인들 다 엄청나게 올라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그 중간중간에 뭐가 있을 수 있다? 태풍이 가능하다. 이건 저의 직감입니다. 이건 근거는 없습니다. 자, 중간중간에 크게 한 번씩 출렁출렁 할 수는 있겠다. 자,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되면 그 다음 누굴까요? 제 동생이 말씀드렸죠. 솔라나입니다. 프랭클린 템플턴은 이거 그냥 이미 공식 석상 그 블룸버그 인터뷰에서 얘기했어요. 나 솔라나 좋아한다. 그 트위터 가보시면 있죠. 그 다음 뭐다? XRP도 그 다음 시가총액 순서에 있고요. 도지코인, 카르다노, 아발란체, 심지어 그 시바 이누까지 있습니다. 이런 코인들이 그 다음 주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이거 투자하면서 이것만큼은 절대 하면 안 되는 것 제가 두 개 말씀드렸죠. 첫 번째가 패닉셀이고요. 패닉셀 하는 순간 기회는 사라집니다. 기회는 끝납니다. 두 번째, 앞으로 알트코인 많이 오르면 뭐 하고 싶다? 막 사고 싶습니다. 포모 매수 전 되도록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량 코인을 우리가 투자를 해놓는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단기적으로는 제로섬일지 모르겠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플러스섬이죠. 그리고 우량한 코인들은 정말 퍼센티지로 말했을 때 우리가 뭐 웬만한 주식, 웬만한 부동산 압도적으로 뒤에 공이 한 개, 두 개 더 붙을 수 있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기회 절대 놓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가격 오른다고 소모하지 말자.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